일본 기시다 정권이 총선 공약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0% 증액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에 있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일본이 북중러의 타깃이 되며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 사이 해협을 통과한 것입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당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이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가루 해협을 통과한 것은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보급함 등 5척과 러시아 해군 구축함 등 5척으로 합쳐서 10척에 달합니다. NHK는 상공의 헬리콥터로 이러한 함정을 촬영하고 10척이 대열을 맞춰 동쪽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해협 통과는 러시아와 중국이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합동훈련의 일환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해협은 국제해역으로 간주돼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통과하는 것 자체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 또한 양국의 군함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양국 모두 일본을 압박할 목적으로 군함을 통과시켰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두고 미국 및 동맹국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며 러시아 또한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 열도를 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서방 동맹국도 양국의 밀월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태평양 조약기구는 내년 설정할 새로운 교리에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겠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분리해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훈련 기간 중 미국 해군 함선이 동해에서 러시아 영해를 침범해 러시아 해군의 함선에 약 60m까지 접근했다고 비판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러시아 측의 발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후 미군의 함선은 국제법에 따라 항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날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SL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날 발표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신형 SLBM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 발사 전략 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824 영웅함에서 또다시 세형의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함교에 824라는 숫자를 도색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SLBM을 발사한 잠수함을 824 영웅함이라 명명했습니다. 북한은 5년 전인 2016년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했으며 당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24 영웅함은 당시 발사 성공을 기념해 명명한 잠수함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전 발사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해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찍혀 세웠던 때와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지대공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최근 1년의 시험 발사를 모두 참관한 박정천 당 비서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참관자의 격을 낮춘 것은 지난달 남측의 SLBM 잠수함 시험 발사 성공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15일 독자 개발한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했는데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을 SLBM 운용국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수중 발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발사는 북한이 명예회복이라도 하듯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확인시켜준 모양새입니다. 이는 곧 북한이 수년에 걸쳐 건조한 잠수함 사업이 완성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과 함께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날 한미일 정보소장들의 서울회동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SLBM 발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3자 협의를 갖는 가운데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새롭게 들어선 일본 기시다 정권에 대한 경고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날 후보 등록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일본 총선전에 있어 축포라는 의미를 부여한 언론들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선거 전국에 맞물린 북한의 무력 시위는 보수 색채가 강한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오자 한층 긴박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이날 오전 10시 23분께 공개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위성은 오전 10시 15분과 10시 16분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노부 방위상도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라며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 장관도 2발이 발사됐다고 확인하면서 이번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자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처음 겪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응은 긴장도가 더한 느낌을 줬습니다. 자민당 후보 지원차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후쿠시마시를 찾은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성 정보를 근거로 한국이 합참 발표와는 다르게 북한이 쏜 미사일이 2발이라고 밝힌 뒤 지난달 1회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센다이역 앞의 연설에선 우리는 선거 첫날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 있음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SLBM 추정 한 발 발사 발표와 달랐던 일본이 주장한 탄도미사일 2발 주장은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기본적인 정보 수집에서도 틀리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귀경후 관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한 기시다 총리는 취재진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층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입니다. 익명을 원한 일본의 한 전문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결과적으론 일본 유권자들의 안보 위기감을 키워 보수정당인 자민당 입장에선 표를 모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의 집권연장이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